요즘 AI 발전 속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전문가들조차,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AI가 어떻게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는지 그 순간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불과 몇 달 전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다. 이륙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대사인가 싶었죠. 네, 맞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말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섹션입니다. 특이점의 예언. 그러니까 알트먼이 말한 그 특이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 에이, 설마 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알트먼이 말한 점진적 특이점이라는 건 뭐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비유하자면 처음엔 완만하게 올라가던 롤러코스터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말한 거죠.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서 우리에겐 마치 갑작스러운 도약처럼 보일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2025년 6월 그 당시만 해도 GPT-5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근거가 뭔데 싶었던 거죠.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AI가 인간의 경진대회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알트만의 예언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신제품 발표 같은 게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과의 대결에서 나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죠. 7월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8월에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금메달, 그리고 9월에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월드 파이널까지 불과 두세 달 만에 인간 지성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회들을 AI가 그냥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속도가 정말 엄청나죠. 이게 그냥 AI가 게임을 잘하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IMO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IUI, ICPC는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대회고요. 그러니까 이건 AI가 복잡한 수학적 증명부터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 설계까지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영역들을 정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과 몇 주 사이에 말이죠. 특히 이 ICPC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1위, 그냥 상위권에 들었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려라 하는 대학생 천재들을 전부 제치고 1등을 해버린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AI가 인간의 특정 지능 영역에서 정점에 섰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오픈 AI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글도 비슷한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오픈 AI는 쉽게 말해 한 명이 문제를 풀면 다른 한 명이 철저하게 검토하는 검증 시스템을 썼고요. 구글은 여러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토론하고 협력해서 최적의 답을 찾는 팀플레이 방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 기술 하나가 대박난 게 아니라 AI 업계 전체가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는 경쟁을 하면서 다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르칠 것이 줄어들고 있다. AI가 이렇게 대회에서 우승하고 난리가 났을 때 정작 이 AI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내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체감적으로 빠르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AI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과학이나 법률, 의학 같은 전문 분야의 박사급 인재들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AI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말하자면 AI의 과외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2024년 모델인 O3 시절에는 일주일에 서너 개씩은 AI의 실수를 고쳐줘야 했는데 2025년 GPT-5가 나오면서 그게 한두 개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AI가 워낙 똑똑해지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틀렸어 하고 지적해줄 일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치 우리 자신을 대체할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 같다.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말 아닌가요? 내가 가르치는 이 존재가 언젠가 내 일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하는 그 기묘하고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다음 개척지, 새로운 지식. 좋아요. AI가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똑똑해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림피아드 금메달 따려고 이 모든 걸 한 건 아니겠죠? 이건 훨씬 더 큰 목표를 위한 중간 점검, 일종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 최종 목표가 바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입니다. 물론 지금 이 AI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들을 통해 보여준 능력,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학이나 논리 문제를 풀어내는 이 추상적 추론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AGI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열쇠라는 거죠. 오픈 AI의 추론 부문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개척지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정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걸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인류가 아직 모르는 과학적 원리나 새로운 지식을 AI가 스스로 발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죠. 구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기술이 그냥 문제풀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설계하고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복잡한 과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샘 알트먼의 점진적 특이점이라는 말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AGI가 되려면 인간이 이미 아는 지식을 학습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 능력을 지금 AI가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특이점을 향한 이륙이 정말로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럽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단계를 지났다는 거죠. 이미 AI는 인간 최고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추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AI가 정말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AI에게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